안녕하세요. 오늘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수상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서양 중심적인 사상을 배웠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이러한 사상가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이 사람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위계를 분명히 하죠. 식물이 왜 존재한다고 했냐? 식물은 동물한테 먹히기 위해서,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도 왜 생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고기를 제공해주는 어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목적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한 행복은 이성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아퀴나스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 이 사람은 수도자라고 했는데 이제 머리 스타일도 딱 수도승이에요. 중세시대. 이 사람은 동물을 이용해도 된다. 왜냐? 그것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신의 섭리. 이 사람은 신을 얘기를 많이 하죠. 중세 사상가이니까 신이 그렇게 하도록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베이컨은 이제 근대 사상가니까 근대에는 어떤 과학이 발달이 시작하게 된 그 지점을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제 경험론을 주장하면서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돼서 그걸 통해서 인류의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방황하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죠. 또 데카르트에 대해서 배웠죠? 이 사람은 약간 이제 병약한 사람이라서 좀 침대에 많이 누워있고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근거를 나는 생각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이성, 이러한 이성 능력이 인간의 본질로 잡았기 때문에 자연물은 생각을 안 해요. 자연 존재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등하다. 그래서 자연을 인간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데카르트는 배웠고, 칸트는 그래도 동물과 자연을 좀 보장을 해줘요. 어떤 권익을 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간접적 의무라고 하죠. 간접적. 직접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소중해요. 근데 동물과 자연은 그러니까 동물과 자연을 함부로 하면은 인간에게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동물과 자연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생태중심주의에서도 배웠는데 생태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생태라는 것이 날생자 형태를 말하는 건데 생태계 전체를 모두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과 식물, 무생물 다 포함합니다. 전일론 관점 전체를 하나로 본다. 하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을 막 파괴하면은 그것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햄버거 패티 얘기도 했고, 내지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게 안내자예요, 안내자. 아이고. 반대로 됐죠. 그래서 안에 있다. 그 어떤 지렁이의 가치는 이 지렁이 자체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이 어떤 쓸모를 통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대지라는 것은 그 땅을 말해요. 거대한 땅을 말합니다. 땅.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 뭐 나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모든 존재를 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 다 소중하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소중하다. 생명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 봐요. 무생물의 존재도 하나의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온전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간직해라.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죠. 환경을 굉장히 안정성, 아름다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무슨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환경을 너무나 지나치게 앞세우는 파시즘에 해당한다. 원래 파시즘이라는 것은 파시즘이라는 것은 전체주의에 해당하죠. 그런 것처럼 환경을 너무 앞세우니까 인간에게 너무 피해를 준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는 너무 인간을 앞세우고 생태 중심이 너무 생태를 앞세우니까 두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균형이 필요한지 그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의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태 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냐? 여기 보면은 차들이 이렇게 쫙 쭉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도로가 쭉쭉 있다 보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뭐 사슴이라든지 토끼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안 돼. 못 지나가. 건너다가 죽죠. 로드킬이라고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 거, 통로를 놓는 겁니다. 놓게 되면은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필요한 도로도 만들고 동물도 동물 나름의 왔다 갔다 교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둘 다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만족 다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양사상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를 배우는데 먼저 유교. 유교에서는 만물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본래. 이 본래라는 것이 뭐냐?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쓸모를 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에서 내재적 가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연들 있죠? 뭐 하늘하고 땅이 있죠. 땅과 하늘이 왜 가치롭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하늘은 땅과 자연들은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은 인간이 여기 딱 있으면은 하늘은 굉장히 인격적 존재로 봤습니다. 인격이 뭐냐? 사람 모습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격. 마치 하늘이 사람에게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자연물의 혜택을 베풀어주고 하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이렇게 보는 정말 인자한 모습을 가진 게 바로 하늘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인자한 하늘이 인인데 그런 인의 하늘의 모습을 인간도 본받자는 거예요. 본받아서 인간도 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하늘의 도를 본받아, 여기 도라는 것은 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본받아서 인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과 하늘은 모습이 닮아지게 되죠. 인자한 하늘처럼 사람도 인자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유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연기설에 배워보겠습니다. 연기라는 게 뭐냐? 연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기는 일어난다는 거다. 연결되어 일어난다. 여기 보시면은 벼가 있죠? 벼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벼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일단 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지 농사가 잘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벌레도 필요할 것입니다. 뭐 갉아먹는 거 말고 서로 이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어떤 뭐 벌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바람도 필요하고 농부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의 연관성 속에서 벼는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연관되어 일어난다. 그래서 벼를 보면은 어떠한 한 존재는 그거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가능하고 서로 의존적이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 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여기 뭐 이제 갈대 예시가 나왔는데, 갈대인데, 갈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게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가 서려면은 그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다른 갈대가 이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의 갈대를 보면은 다른 갈대가 서로 보조해 주면서 얽혀서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 자신도 혼자 존재가 아니라 다른 우리를 베풀어주는 부모님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친구 아니면은 사회,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이게 불교의 연기설의 특징입니다. 자, 도가의 무위자연. 무위라는 것은 인의가 없다는 거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면은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인간이 되게 굉장히 작게 그렸어요. 인간의 자연을 이제 뭐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의 흐름 그대로 변화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연물을 그냥 냅두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이 뭐 자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예를 보면은 여기 이건 서양의 그림인데 인간이 딱 주인공이 되죠. 주인공으로서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변화시킬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죠. 쓸모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동양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체 부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아주 겸손하죠. 그래서 자연 섭리에 순응하자, 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자라는 것이 강조하는 게 도가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한다. 벌써 하늘과 땅을 마치 사람인 것 마냥 바라보고 있네요.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누굴까? 유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그 가운데 호른이 있다. 그러면 천지의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 되고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가 뭐냐? 사랑이죠. 하늘이 해도 비춰주고 비도 내려주고 어떤 그 원리, 인의 원리가 인간에게도 내재됐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기운은 몸은 저 천지에 가득 찬 기운하고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물은 더불어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걸로 보면은 인간을 다른 자연적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 우월 아니죠. 이번에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자연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의식이 없으므로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것은 서양 근대 사상과의 관점입니다.
연기의 원리에 따라 생멸하는 오줌 한 마리 소중히 여긴다. 연기는 불교에 해당하죠. 5번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천일아빌. 이게 나왔네요.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늘도 인이고 인간도 인.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양상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여 보는 유기체적 자연과, 여기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있으면은 인간의 몸은 바로 유기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이 만약에 상처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부분, 손가락 상처는 사실 일부분이죠. 근데 일부분의 상처가 거의 뭐 전체로 연결이 되죠. 왜? 뭐 손가락 하나 아프면은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쏘여서 나의 기분도 안 좋아지죠. 그런 걸로 보는 것이 그런 것처럼 자연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분이 파괴되면은 전체 자연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마치 손가락 일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처럼 나무를 베면은 전체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사람을 포함한 세계를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는 가운데 서로 교섭하고 작용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동영상의 특징이 모든 존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 동영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과 자연을 서로 공존해야 되는 것.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2번에 자연을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수단? 이거는 서양 사상이죠. 틀렸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본 이분법? 아닙니다.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만 뭐 더 뛰어나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4번에 자연의 내재적 가치 보자는 도구적 가치. 이거는 이제 서양 사상가죠. 인간을 다른 자연적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로, 또 서양 사상가죠. 답은 1번. 자, 마지막 3번 문제. 동영상 가나에 관한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크면 가게 되고 가면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결국 되돌아온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다는 것과 되돌아온다는 걸 말이에요. 서로 상반되죠. 가다는 것은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건데 다시 되돌아오면 다시 가까워지죠. 만물이 서로 상반된 것이 서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가 위대하며 하늘도 위대하며 땅도 위대하며 왕도 위대하다. 이 도. 사람은 땅을 법도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도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도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도로 삼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도로 삼는 거에서 가장 마지막 궁극은 자연이죠. 여기서 도라는 것은 어떤 만물의 어떤 운영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건데, 어떤 규칙을 말하는 건데, 그 규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이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걸 말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개입해서 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둬서 알아서 잘 움직인다는 것이 자연을 법도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연기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시각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물 각각의 사물을 말합니다. 뭐 인간도 포함해서 모든 사물을 말하는데, 오온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적들과 의존하여 공존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색이 공하다 할 수 있다. 색즉 시공이라고 하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건데,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알고 보면은 비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종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종이는 분명히 색이죠. 하지만은 종이를 보면은 종이에는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 그리고 공장,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종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연기를 통해서 종이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종이가 평생 종이로 있습니까? 그 나무, 물, 공장 이런 요인들이 만나서 종이가 형성됐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소멸해지게 되죠. 즉, 종이는 이러한 것들의 요인들에 의해서 잠시 현재의 색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공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도 각각은 우리 육체라는 색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도 영원한 색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부모님과 여러 영양, 음식을 먹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한 100년 후가 되면은 다시 공으로 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색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는 잠시 색을 몸을 갖고 있지만 원래대로 아무것도 아닌 공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1번에 가는 기술 문명을 활용한 행복한 삶의 영위를 강조하였다. 가는 기술 문명 활용하지 않죠. 2번에 가는 자연 공동체를 위한 인간의 희생의 필요성을 역설한 인간 희생 얘기 안 합니다. 3번에 나는 유기체적 자연관을 기초로 삶의 가치를 부정? 유기체적 자연관은 맞는데 부정하지 않았죠. 나는 상호 관련성을 근거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이게 정답입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5번, 가난한 생태 공동체를 도구로 한 편리한 삶의 방식을 중시하였다. 편리? 이걸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구도 안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면서 공부해보니까 좀 감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선생님과 직접 만나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